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고인, 그러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자기에 관련한 의혹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려 했다. 부엉이 바위가 떠올라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윤장현 전 시장은 자신과 공천과는 관련이 없는 자금이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이 판단이 좀 흐려졌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사기꾼 메시지에 기대해도 되겠나 취지의 답장은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신세지고 있는 분 관심과 덕담 수준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공천과 관련한 일이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윤장현 전 시장의 강변입니다. 그러나 실제 선거 영향력이 없어도 선거법이 위반이 소지가 있다. 이런 쟁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련한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최초의 전화를 중에 여러 상황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면서 제가 가장 충격에 빠졌던 것은 혼의 자식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일이 정말 아무도 상의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순간 거의 이 호흡이 정지된 것이 얼어붙었었죠. 그리고 이분이 참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실 때 그 부엉이 바위에 의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 제가 이런 연상을 하면서 그 일에 몰입이 됐었던 것이 제 판단이 흐려진 제일 큰 일이었고요. 의원님께서 여러 형편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러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몰입돼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지난 이 사건이 터질 때까지도 이 일을 제가 의심하지 않고 지내왔었습니다. 네. 윤장현 전 시장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대통령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얘기하고자 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강 의원님? 정말 구차해지는데요. 자꾸 네. 나 살자고 노무현 대통령, 권양숙 여사, 또 김정숙 여사 자꾸 이렇게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그냥 제 책임입니다. 부끄럽습니다 하고 제가 다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네. 선거법이면 선거법. 네. 물론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죠.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냥 다 좀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워요, 정말. 네. 시민들이 부끄럽다 그러잖아요. 예. 그럼 자꾸 왜 권양숙 여사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그 부엉이 바위까지 들고 나온지 정말 윤장현 시장이 그러지 않으셔야 되는데 그런 안타깝습니다. 것도 어떻게 딱 비유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재명 전 시장이 정치적으로 좀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치적인 해결책을 좀 찾으려 하는 것처럼 그런 정치적 돌파구를 찾으려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억울하다 이건데요. 네. 그 왜 억울합니까? 본인이 짊어져야 할 짐이죠, 그것이. 네. 우리 정태근 의원께서는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조금 전에 앵커 말씀하신 게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네. 이게 그 전남경찰청에서 조사할 때까지만 해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안 집어넣었다가 네. 지금 검찰에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은 상식적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런 그것이 공천 헌금은 아닐지언정 공천과 관련해서 영향력이 행사될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상식적 판단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결국은 앞서서 이재명 지사가 뭔가 대통령 아들 문준영 씨 문제를 거론하니까 김혜경 씨 문제는 기소가 안 되니까 뭐 이런 것으로서 정당성을 좀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인데 저는 조금 전에 우리 그 한숨을 쉬면서 우리 강기정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는 사법적으로 대응을 해야죠. 사법적으로. 네. 사법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기소를 한 검찰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으로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정확하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해야지 네. 저는 사법적이지 않은 대응으로 계속 가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네. 그리고 주변을 위해서도 또 거론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윤 전 시장은 여하튼 선거에 영향이 없었다는 점을 강변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선거에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또 재판에서 판가름 나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변호사시기도 한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예상해 보십니까?
정치적 말고 이저 법적인 판단 말이죠. 돈을 준 이유에 대한 본인의 변명에 대해서 이제 남들이 믿지 않으니까 이제 네. 조사하는 담당자조차 믿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저런 말들이 나오는 거고요. 이미 저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변호사와 협의하에 또 사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 같아요. 다만 이제 저분 말씀은 그 경합 과정에서 후보자 선출되는 과정에서 보면 뭐 대의원이라든지 이런 선거를 통해서 공정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다른 분에 의해서 저게 좌지우지되는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과정이 아니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시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의 공직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그 선거법 위반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영향을 줬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그것을 그런 명목으로 돈이 오갔다거나 뭐 공사이직을 제한했다 그러면 그 자체로 이제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제 예상입니다만은 기소될 가능성이 좀 크고요. 네. 그래서 변론 방향이 아마 저렇게 가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워질 것이다. 네. 오히려 저는 인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근데 저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이 돈의 액수가 크고 해서 그러니까 1심에서 실형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인께서는 아마 그걸 걱정하셔서 일단 부인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결국엔 공판 과정에서 인정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저희가 관련한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 일은 아시는 바와 같이 대의원들의 판단과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되는 공심에서 결정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 이 공천 과정이 제가 권양숙 여사로 생각하셨던 그분의 영향에 제가 의지해서 이런 일들을 결코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런 일들은 그런 메시지를 주셨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예. 그 일들에 있어서 저에게 어려움을 융통해주고 또 그 두 자녀들을 챙겨준 것에 대한 예. 덕담, 격려 덕담. 이런 상황을 주는 것으로 제가 생각했었죠. 자, 윤장현 시장의 저런 발언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차 교수님? 이게 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판례를 쓴 것이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는 네.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저는 일종의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아까 그 정태근 의원께서 말씀을 상식적으로 판단해보자고 그랬는데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4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그러니까 예. 직접 그 당사자를 보지도 않고 당사자의 전화 한 통으로 4억 5천만 원을 준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저 전직 대통령의 혼외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그러니까 본부인이 그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지금 그 혼외자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한다는 그것도 저는 제 상식으로는 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장현 전 시장과 노무현 대통령의 관계가 물론 시민사회 운동하면서 돈도 오겠다고는 하지만 예. 만약에 이런 부탁을 만약에 권양숙 여사가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많은 핵심 측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네. 그 사람들을 제쳐놓고 왜 자신한테 했을까요? 그런 부분들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윤장현 전 시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혼외자 이야기를 듣는 순간 불불 떨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네. 이것이 알려지면 와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큰 혼돈이 오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윤장현 전 시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얼마만큼 가까워서 네. 그분의 그러니까 이 가정사나 개인사를 얼만큼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전직 대통령이 혼외자 그것도 2명씩이나 있고 그걸 네. 숨겨왔다? 그것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능했을까요? 네. 이런 상식적 판단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식으로 네. 결국은 자신이 뭐 뭔가 정치적 노림수를 아마 갖고 있었던 그 공천이라는 문제 때문에 아마 속아 넘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법적 책임, 도덕적 책임 이런 걸 모면하기 위해서 저는 일종의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미 80년대 중반부터 인권 변호사 생활을 했고 또 80년대 이후서부터는 의정 생활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30대가 안 된 혼외자를 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많은데요. 그렇죠. 예. 자, 위태위태해 보이던 이재명 경기지사 이제 큰 고비를 넘어선 걸까요?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의 절묘한 승리였다 이런 평가를 내렸다고 하죠. 특히 여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과 해경군 김씨 논란을 넘어선
그런 점이 이 지사로서는 가장 큰 성과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